안녕하세요. 장석근입니다. 오늘은 들기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서양에는 올리브 기름이 있다면 한국에는 당연히 들기름이지요. 옛날부터 다양하게 쓰여왔던 들기름은 호롱불을 밝히던 재료이면서 우리 밥상 위에서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필수 영양식이었는데요. 지금부터 들기름의 훌륭한 쓰임새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들기름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네, 들깨라고 생각하신 분은 아주 스마트하신 분입니다. 들깨에서 들기름이 나오고 참깨에서 참기름이 나온다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이치인데요. 참기름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하기로 하고 오늘은 들깨부터 깊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산이 많기 때문에 산나물을 대표로 하는 음식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때 반드시 들어가는 양념 중에 하나가 바로 들기름인데요. 이 들기름이 인기가 많은 이유는 바로 고소한 풍미도 그렇지만 둘도 없는 영양덩어리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영양 성분이 들어있을까요? 들깨에는 기름이 약 38에서 45% 정도 함유되어 있는데요. 100g당 포화지방이 6에서 10g 정도이고요.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 12에서 22g, 오메가3가 무려 65에서 86g, 오메가6도 52에서 64g 정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메가3 지방산 비율이 다른 식물성 기름에 비해서 아주 높은 편인데요. 대부분의 식물성 기름은 오메가3 지방산보다는 오메가6 지방산 함량이 높고 오메가3 지방산 함량이 낮은 편인데요. 들기름은 정반대예요. 오메가3 지방산 함량이 60%대로 매우 높은 편입니다. 오메가6 지방산의 과도한 섭취는 비정상적인 혈액 응고와 과도한 면역 반응을 유발해서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에 오메가3는요, 염증과 혈액 응고를 억제해서 심혈관계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되고요. 암이라든지 각종 염증성 질환, 그리고 류마티스성 관절염 등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들기름은 음식 이상의 치료제로도 널리 쓰이는 그 큰 이유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들기름은 어떤 효능이 있을까요? 들기름을 꼭 먹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폐렴 등 호흡기 질환의 저항력을 길러주기 때문입니다. 국립원예특작 과학원 자료에 따르면요. 들기름에 가장 많이 함유된 리놀렌산은 알파 리놀렌산으로서 식품 영양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에스키모인들 아시잖아요. 이 사람들은요. 심장질환이 매우 적기로 유명한 민족이지요. 그 큰 이유가 바로 EPA와 DHA가 풍부한 바다동물을 주식으로 먹기 때문에 큰 영향으로 미쳐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 EPA의 전 단계 물질이 뭐냐면요. 바로 오늘의 주인공 들기름에 듬뿍 들어있는 알파 리놀렌산입니다. 그러니까 들기름을 왜 먹어야 하는지 좀 감이 오시지요? 더군다나 호흡기 질환뿐만 아니라 혈압을 내리고 심장질환의 주범인 혈전이 생기는 것을 예방해 주기도 하는 것이 바로 들기름의 유용입니다. 들기름을 꼭 먹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근육 건강에 좋기 때문입니다. 요즘 근육을 키우는 근력 운동이 주목받으면서 단백질 식품이 다시 뜨고 있습니다. 단백질의 품질은 단백질을 구성하고 있는 각종 아미노산 조성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이 아미노산은요, 일반 아미노산과 필수 아미노산으로 구분된다는 것쯤은 다 잘 아실 겁니다. 체내에서 합성되지 않은 필수 아미노산이 일정 수준에 미달될 때에는 대사작용에 이상을 초래해서 병을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가 즐겨 먹는 많은 곡류 단백질은 사람에게 꼭 필요한 라이신이라든가 트립토판 그리고 메틸오닐 등의 필수 아미노산 함량이 좀 낮기 때문에 영양가가 다소 떨어진다라는 그렇게 소문이 좀 있고 또 사실 그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들깨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농촌진흥청의 자료를 보면요. 들깨에는 라이신 평균 함량이 놀라지 마세요.
얼마나 들어있을까요? 유엔 식량 농업기구 권장량인 3.75%보다 더 높은 무려 4.38%나 함유되어 있습니다. 정말 들기름의 위대함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먹는 곡류가 뭘까요? 바로 콩과 옥수수인데요. 이렇게 많이 먹는 콩과 옥수수임에도 메틸오닐 함량은 좀 낮은 편입니다. 뭐보다 낮을까요? 네, 오늘의 주인공 들깨보다는 낮은데요. 들깨에는 메틸오닐이 무려 1.77%나 들어있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그러니 근육 건강에 도움이 되는 단백질의 구성 요소인 필수 아미노산이 듬뿍 들어있는 들기름. 오늘부터 안 먹기도 힘들 텐데요. 자주 드시기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들기름을 꼭 먹어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바로 두뇌 활동에 좋기 때문입니다. 아까 알파 리놀렌산의 유형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 물질이 신경계의 필수 지방산으로 뇌와 신경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좋은 들기름을 자주 먹으면요, 실제 두뇌 활동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학생들은 학습 능력을 올릴 수가 있고요, 성인들도 업무에 집중할 수가 있기 때문에 들기름의 애착은 끝이 없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어릴 때부터 다양한 채소에 들기름을 넣은 비빔밥 등을 먹으면 건강과 두뇌 활동,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으니까 성인들은 물론이고요, 어린 자녀가 있다면 들기름의 사랑을 더욱 무한대로 펼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기름을 꼭 먹어야 하는 네 번째 이유는 바로 피부를 좋게 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했던 폐와 근육, 두뇌에도 좋은 알파 리놀렌산은 신경장애나 피부질환을 억제하는 데도 매우 훌륭한 기능을 가졌습니다. 동물 실험을 통해서 알파 리놀렌산이 많은 들기름을 투여하면 알레르기성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인 SRS나 LTB의 생성을 억제한다는 보고도 있는데요. 식용 유지인 들기름, 소고기 기름, 유채 기름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들기름이 알파 리놀렌산이 가장 많았다라는 연구 발표도 있고요. 게다가 알파 토코페롤, 즉 비타민 E 함량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들기름은요, 노화 방지, 피부 미용, 혈액순환, 항산화 등 정말 다양한 효능을 발휘하는 마법의 기름으로 불리고 있는 것입니다. 들기름을 꼭 먹어야 하는 다섯 번째 이유는 바로 뼈 건강과 수면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들기름의 모체인 깻잎에는요, 의외의 영양소가 아주 듬뿍 들어 있습니다. 바로 뼈 건강과 수면에 도움을 주는 칼슘입니다. 깻잎 100g에는요, 약 296mg의 칼슘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는 그렇게 좋다고 하는 상추 95mg보다 무려 3배나 훨씬 많은 양이고요. 뽀빠이 음식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 시금치 42mg보다 무려 5배 가까운 양이 깻잎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깻잎과 그 들기름을 먹는 일은 요즘처럼 팬데믹 시대의 필수 생활 양식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무엇이든지 과유불급이지요. 이렇게 좋은 들기름도 꼭 유념하셔야 할 내용이 있는데요. 바로 보관 방법입니다. 들기름은 유통기한이 아주 짧습니다. 보통 1년여 정도 되는데요. 그나마 공기와 자주 접촉이 되면 산패가 일어나서 그 1년의 유통기간마저도 더 짧아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빨리 드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참기름과 달리 들기름을 사실 때는 큰 병에 많은 양이 들어있는 것보다는 적은 양으로 자주 사드시는 것이 참 좋은데요.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린다면 약 180ml 정도 들어있는 병을 추천합니다. 또한 햇빛에도 갈색되거나 산패가 되기 때문에 되도록 그늘진 곳에 보관을 하시고요. 결로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냉장고보다는 실온에서 보관하는 것이 제일 현명한 보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일 위험한 일은요, 높은 온도에서 짜다 보니까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들기름의 발연점은 약 170도 정도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요즘엔 기술과 장비가 워낙 좋아서 120도나 아니면
저온 압착식으로 짜는 제품도 많으니까 이왕에 사실 거라면 제조시설로 허가된 방앗간이나 믿을 수 있는 기업에서 생산해낸 벤조필의 무검출 들기름을 구입하는 것은 똑똑한 소비자의 선택이면서 또한 숙제이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들기름 사용법에 대한 한 가지 팁을 드리면요. 들기름은 도라지 나물과 궁합이 아주 좋습니다. 기관지에 좋은 도라지 무치면 꼭 들기름을 사용해 보시기를 추천하고요. 그리고 매운탕 있잖아요. 이 매운탕 양념장을 만들 때 들기름을 약간 넣으면 생선 비린내를 잡는 데에도 효과적이기 때문에 꼭 사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샐러드나 드레싱이나 파스타 등 이런 서양 음식과도 잘 어울리기 때문에 비빔밥에만 들기름을 쓰지 마시고 다양하게 폭넓게 써보시기를 바라고요. 어떤 분은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매일 아침 그냥 그 맨 들기름을 한 숟가락씩 드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산패되지 않은 싱싱한 들기름 더 좋겠지요. 자, 그 방법도 추천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몸에 좋은 들기름 많이 드시고 더욱 건강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장석근이었습니다.